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거 마이크 보고 이야기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막 그동안 여러 군데 여행 막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앉아서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할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여행 이제 새해고 하니까 그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이런 것도 좀 하고 할 겸 방송을 켰습니다. 우선 뭐 일본도 가고 했는데 일본 간 이야기는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따로 이야기하고 베트남이랑 인도를 갔다 왔어요. 베트남은 인도를 그 동생이 지금 인도에서 일한 지가 5년이 넘어가는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요. 요번에도 그동안 휴가 때마다 해외는 많이 가면서 한 번도 인도를 안 가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가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동생도 거기 뭐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가서 지도 혼자 있는데 뭐 좀 심심하고 적적하지 않겠나. 그래도 가서 한 일주일이라도 같이 있으면은 좀 나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가는 김에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베트남에를 가서 4박을 했어요. 되게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베트남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가길 잘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일단 호치민으로 갔는데, 보니까 호치민은 1군, 2군, 3군 지역이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7군이 이제 한국인이 사는 한인타운인데, 한인타운 가면은 좀 해외여행까지 갔는데, 그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처럼 만들어 놓은데 그런데 가는 게 좀 이게 바람직한가 안 한가 했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가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 한인타운이 동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호치민 시내로 갈수록 약간 구식이고 옛날 건물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낡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는데 한인타운은 굉장히 깔끔한 잘된 고급스러운 이 신도시 느낌이 나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식도 맛있고 뭐 친절하고 그 한국 사람들 있으니까 약간 정겹기도 하고 하여튼 음식도 괜찮고 분위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좀 베트남에 있다가 떠날 때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떠나기가 싫어가지고 예. 호텔도 널찍널찍한 호텔에 아주 저렴하고 나가면은 먹거리가 있는데 며칠 있어도 돈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별로. 다 저렴하고 싸고 이래가지고 뭐 마사지, 뭐 교통도 그랩으로 해가지고 그 그랩 택시를 타면은 뭐 호치민 시내에서 웬만큼 가도 한 5,000원, 6,000원 하면 다 가는 것 같고, 오토바이를 타면은 재밌고 저렴하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재밌었던 게 오토바이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되게 딴 걸 특별한 걸 안 해두고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막 가고 이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호치민도 그렇더라고요. 되게 역동적이고, 좋았고, 마사지 같은 것도 싸고, 정성껏 잘해주고요. 휴가 보내긴 딱이더라고요, 거기가. 예. 정말 그 사람들도 되게 좀 호의적이고, 확실히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버퍼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내가 뭘 그럴까봐 괜히 유튜브 같은 데서 그 국뽕적인 어떤 이런 어떤, 음, 그런 거지, 과장이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 베트남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도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음, 음.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예, 저렴하고, 크게 뭐
내가 무리를 하지 않는 한 정말 돈이 잘 안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군에 있다가 1군으로 가가지고 1군은 어디냐면 베트남 구도심이죠. 구도심. 진짜 중심가. 그 워킹 스트리트 있고 막 거의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은. 박물관 있고 거기는 일단 뭐 서양 문화권 같아요. 되게. 예. 그 워킹 스트리트 자체가 거의 백인들이 많이 앉아 있고 그 바도 백인들이 잘 가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 태국에 있는 그런 바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시간이 비행기가 제가 인도로 가는 비행기가 새벽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영화관에를 갔거든요. 근데 뭐 한국 영화는 없고 일단 그래서 뭐 SF 영화를 봤어. SF 영화, 미국 SF 영화를 봤는데 뭐 SF 영화는 크게 뭐 대사 같은 걸 잘 안 들려도 되잖아요. 웬만한 것만 하면은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이만한 음료수랑 봤는데도 한 5천 원도 안 하더라고요. 시간 그렇게 보내고 너무 관광객들이 가서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너무 푸근하고 편하게 놀 수 있는 이런 오히려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거의 저는 선입견이 많이 깨졌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규칙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따라야 할 규칙들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질서가 유지되고 거리가 이렇게 청결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너무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껴요. 경직돼서 긴장하고 이렇게 뭐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그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그렇게 사니까 몰랐는데 거기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거기가 공산국가인데 아직까지 공산국가가 맞죠. 베트남이 공식적으로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분위기가 크게 벗어나는 짓만 하지 않으면 너무 자유로운 거고 우리나라 한 80년대 분위기 예. 막 길에서 뭐 담배 피고 뭐 사람들 막 이렇게 어울리고 막 이런 뭐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많이 좀 경직돼 있고 이렇게 남들 눈치 많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는 게 의외로 공산국가가 너무 분위기가 자유로웠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호치민 그 중심가를 가도 한 2만 원대 호텔에 들어가도 충분히 호텔이 좋더라고요. 널찍하고 깨끗하고. 근데 도마뱀이 동남아 가면 도마뱀이 나오거든요. 내가 외출했다가 뭐 이렇게 그 호텔에서 3박을 했는데 3박을 하면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뭐 편의점에서 뭐 이런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소스 같은 거 있고 하니까 그게 나중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거기 조그만 막 도마뱀이 거기 있다가 지도 놀라갖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 보면 기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싫으면은 좀 한 5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런 호텔에 가면 그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석 달 거기서 살았는데 도마뱀은 절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익충이거든요. 익충. 이로 와요. 사람한테 벌레 같은 거 잡아주고 절대 사람 해 끼치지 않고 도망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도마뱀이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그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도 쉽게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게 싫으시면 한 5만 원짜리 이상으로만 해도 충분히 좋은 호텔에 고급스러운 호텔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지금 한국의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한 30대, 40대, 50대만 해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잖아요. 휴가 가가지고 뭐 3박 4일, 4박 5일 이 정도니까 뭐 짧게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호텔에 좀 비싸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길에서, 길거리에 이제 그 카페 같은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럽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거기서 뭐든지 메뉴가 되게 맛있고요. 정통으로 제대로 해주고, 커피도 제대로 해주고,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그런 동남아에 휴가를 가는, 자, 그렇게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표가 생겼습니다.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할 때는 부지런히 돈 벌어서 허튼 데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동남아 여행 다니면서 다 써야 되겠다. 그런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일본, 이런 데 다니면서 다 써야 되겠다. 그리고 다 쓰고 죽어야 되겠다. 너무 근데, 한 가지 추가해서 중요한 걸 이야기하자면은, 목표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쓰고 하는 것만 하면은, 한 사흘만, 일주일만 있어도 되게 지루해지는 게 휴가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 많이 하잖아요. 일 많이 하는 게 습관화 돼가지고, 놀라 해도 잘 못 놀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잘 놀더라고요.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아침에 그냥 그 공원 가서 운동 좀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밥 먹으러 나가가지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2시간이고 3시간까지는 그냥 거기서 앉아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그리고 자기 일행이 있으면은 뭐 정답게 그렇게 잡담을 정답게 주고받더라고요.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뭐 사실 그게 우리도 행복이 그거잖아요. 좋은 사람들이랑 뭐 좋은 시간 보내고 대화 나누고 이게 가장 큰 행복은 맞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게 참 자기들 인생을 즐기는데 저처럼 혼자 다니는 사람은 꼭 좋아하는 그 책 한 권이 있어야지만 여행이 뭐 허전하거나 지루해지지가 않는다. 암만 잘 쉰다 해도 뭐 좋은 데 가서 많은 시간 평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안고 그 여행지에 가서 느긋하게 보낸다고 해도 사실 저는 막 관광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엄청 귀찮아하거든요. 여행까지 와서 왜 그렇게 일하듯이 돌아다녀야 되나. 그냥 느긋하게 있는 게 좋은데, 뭐 그냥 호텔에서 커피 마시고, 뭐 마사지 받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해도 그게 한 사나흘 지나가면 좀 지루해지거든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는, 논다는 것만 해도. 그때는 그래서 뭐 딱 책 한 권이 있으면은 진짜 완벽하거든요. 저도 요번에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옛날에 주라기 공원 쓴 사람이 쓴 스피어라고 있어요. 그 책을 이제 태블릿에다가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그러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책 보고, 커피 마시고, 또 한 번씩 관광지 하루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갔다 오고, 시장 한 번씩 갔다 오고, 또 그 책 보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갔는데, 인도는, 사실 너무 멀기도 하고, 이게 인도에 가려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 인도에 가는 거는 방콕으로 가서, 방콕까지 한 5시간 타고 가서, 거기서 한 4시간을 또 가야 되는 게 인도고, 그리고 쿠알라룸푸르나 싱가포르에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인도에 가려면 첸나이를 갔는데 쿠알라룸푸르나 싱가포르 거기잖아요. 그거 가는데 한 6시간 걸리고 또 조금 기다렸다가 또 한 4시간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죠. 예. 예, 그래서 엄두가 안 나다가 요번에 큰맘 먹고 갔는데 사실 막 인도 이미지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막 고생한 내용 막 나오고 이렇잖아요. 인도 가면은 막 럭셔리하고 이쁘고 막 이런 거보다 인도 가서 인도 지옥의 뭐 무슨 체험 막 하고 인도 그런 것만 해가지고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뭐 또 인도라는 그런 옛날부터 우리 이미지 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꼭 가야 되는 그런 나라로서 인도를 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거 하여튼 그래서 나도 갔는데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갔는데 그나마 근데 또 동남아하고는 다른 그 인도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사는 곳은 그 중심지가 아니고 첸나이 중심지가 아니고 약간 좀 시외곽 공장지대 그쪽에 있는 신도시 비슷한 새로 막 형성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좀 약간 황량하긴 하더라고. 서부 개척 시대에 비슷하게 황량 아파트가 덩그렇게 있긴 있는데 뭐 골프장도 있고 딱 이제 외국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첸나이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개척한 곳이라서 뭐 서구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확실히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많이 보이고 뭐 동네 슈퍼나 식당 이런 것도 한국 간판으로만 돼 있는 곳이 많고 교민이 한 10,000명 정도라고 하니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첸나이에서는 그 한국인들이 가서 그렇게 터를 뭐 잡아가지고 그렇게 공장하면서 어떤 그 문화권을 조그만 그걸 형성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봤자 첸나이 시내 나와서 쇼핑몰 가니까 아시아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인도 사람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크게 관광지를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보다 그냥 그 동네에서 하던 대로 유튜브 보고 동네에서 산책하긴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 큰 아파트 단지라서 그 산책로나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낮에 동생은 출근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뭐 다니고 밥 먹고 식당 가서 뭐 그렇게 또 유튜브 보고 뭐 책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쉬고 왔죠. 단지 이제 올 때 에어 아시아를 그거 예매를 했는데 에어 아시아가 첸나이에서 쿠알라룸푸르 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서울로 오는 게 쿠알라룸푸르에서 2시간 반 대기 시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꾸 그 앞에 비행기가 지연되더라고요. 그날 오후부터 20분 지연됐습니다. 30분 지연됐습니다. 해갖고 근데 뭐 나중에 1시간밖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비행기 타기 한 2~3시간 전에 하니까 뭐 50분도 안 남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는 늦었어요. 내리니까. 티켓팅 할 때 자기들도 그런 사정을 아니까 내가 이제 첸나이 서울까지 가는 사람이란 거 아니까 제일 앞자리로 해주더라고요. 그 빨리 내리라고. 빨리 내려서 다음 비행기 있는 거에 빨리 가라고. 근데 그게 내렸는데 이미 내가 8시 10분 출발하는 비행기에 7시 50분에 내렸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쿠알라룸푸르 그 공항도 얼마나 큰데. 그래서 허둥지둥 되면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가면서 가도 되나? 지금 탈 수 있나? 자기들이 이제 그 다음 비행기 조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하면서도 별말 없길래 막 갔어요.
갔는데 또 안 가고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안 간 건 아니고, 뭐, 거기도 뭐, 여러 뭐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사정이요. 저 말고 딴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거기. 음. 뭐, 그래서 겨우 타긴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직까지는, 뭔가, 과거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 비자도 그렇고, 비자 받는 것도 되게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 비자 신청하는 거, 그거부터 해가지고, 가서 종이로 된 서류 같은 거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비자도 그렇고. 근데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다 출력해가지고 클리어 파일에 넣고 다녔는데, 이제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코로나 이후에 확 바뀌어가지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디 가도. 그래서 핸드폰에 다 다운받아서 하고 보여주고 이랬는데, 인도에서는 물론 그런 것도 이해는 해주는데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종이로 된 이런 거를 그 비자나 항공권 이런 거 다 출력해서 다녀야지만 애를 안 먹고, 그게 없으면 좀 애를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런 거를 하는데 지금 익숙해져 있는데 자꾸 내가 그 핸드폰만 달랑 갖고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 우리 상식과는 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서로 막 어긋나 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경험이 몇 번 정도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인도 가면 뭐 돈 마사지 같은 데 가면 거스름돈 안 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가면은 막 사람들이 극한 체험 막 하고 막 썸네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근데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 여행 유튜브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여행도 하다 보면 우리 뭐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원하지 않았던 일이 돌발 상황이 생기고 자칫 불쾌할 수 있는 일을 막 겪기도 하고, 거기서 무기력하게 막 당하기도 하잖아요. 외국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막 보면은 막 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여행 다니면서 그냥 웃으면서 털어버리고, 이런 성격을 좀 길러야지. 아니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여행이. 그래서 또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배운다는 게 또 그런 거인가 싶기도 하고, 내 주장만, 내 생각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여행이란 게. 남의 나라잖아요, 또. 한국 같으면 뭐 내가 화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랬다가는 뭐 괜히 쓸데없이 더 고생하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너무 편한 나라, 일본, 홍콩 이런 데만 돌아다녔더니만, 그때는 너무 편하니까, 뭐 착착착 뭔가 진행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예, 좀 잊고 살았는데, 이제, 요번에 인도 가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뭐, 나름대로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베트남 가서도, 여러 가지 새로 느낀 점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더 여러 가지 뭐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런,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차츰차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못 하겠거든요. 예. 자, 오늘, 설날이고 해서, 예. 요번에 설날이고 해서 오랜만에 친척들하고 통화도 하고, 친구들하고 통화도 하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좀 뜻깊게, 예, 재밌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도 한번 켜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했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